봅시다. 자, 이번 단어는 이동입니다. 자, 이동은 가장 크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나뉘는데 재밌는 거는 이미 다 배워놨어. 사실 이미 배워놨어. 자, 가볼게. 여기 지금 위에 2,3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몇 콤마 몇이 될까? 5,2죠. 그거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다는 게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게 위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 아니야? 충분히 이해되죠? 자, 한 번 더 가볼까? 아래로 굴룩인 Y는 X제곱이 있어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Y는? X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1 끝. 이게 다야.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틀이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민규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빼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 비슷하게 못하는구나. 그래서 점이 이동을 하거나 그래프가 이동을 했을 때 이게 여기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거는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 평행이동의 형태는 사실 중3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거지. 그때 과정에서 이런 평행이동하는 걸 했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뿐인 거야. 근데 그 움직임이 이거니까 눈에 보이거든.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수학이 생각보다 시간이 길지 않아. 여러분들이 수학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니네 지금 몇 살이야? 16살이지? 5살인가? 16살. 그럼 지금 고3이 몇 살이야? 19살. 몇 살 차이야? 3살 차이지. 너네 3년 전 생각해봐. 초등학교 6학년이야. 지금 이제 사춘기 시절에 접어들면서 좀 늘어진 느낌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2년, 1년으로 생각해보고 조금만 줄여봐. 어차피 2년이어도 고등학교 2학년이야. 니네보다 훨씬 더 고등학교 생활도 당연히 오래 했고 이제 내년에 3학년이 될 사람들인 거고. 엄청난 차이는 아니야. 그래도 나이 차이가 1년 차이라고 해서 엄청날 것 같아. 근데 걔네들 이미 수상도 다 했고 뭐 수상수학 시험까지 다 보고 이랬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짧아. 이거를 다 막 완벽하게 이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까지가 안 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이미 지금 여기서 이쪽 그래프가 이동하려면은 이렇게 빼주고서 여기는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 분명히. 그지? 네. 이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점은 그냥 그대로 이동한 만큼 그냥 뒤에다가 원래 2,3이었으니까 이동한 만큼 그냥 붙여주면 됐던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 굳이 여기서 증명이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할까? 이런 느낌으로 변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 단원이 쉬워. 여기 단원이. 왜? 그냥 직관적으로 하라는 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자, 그럼 자 가볼게요. 자, 문제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합시다. 평행이동 x, y가 x 더하기 4, y 빼기 9로 이동을 했대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자, x, y가 이렇게 됐대. 자, 한번 보이는 대로 한번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돼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대? 4만큼 이동 맞습니다. y축으로는 얼만큼 이동했대? 마이너스 9만큼 이동한 거 맞아요. 그 이동에 의하여 이 점이 그 이동에 의해서 이 점이 이동이 된대. 그럼 마이너스 2,1은 몇 콤마 몇으로 이동이 돼? 2, 마이너스 8이 돼. 그게 뭐래? 이 직선 위에 있대. 위에 있으면 뭐 하기로 약속했어? 대입하기로 했죠. 대입했더니 2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8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a는 그대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시원하게 해, 기침.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 옷 여며 이렇게.
자, 그때 자 가볼게. 정리해요. 위에 뒤퉁에다가 우리가 이동하려고 하는 것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자, 이제 주어가 필요하죠. 첫 번째 x, y. 두 번째 y는 x제곱. 세 번째 a로 하면 안 되겠다. mx 더하기 n 플러스 q는 0. 저 pq로 할 거야. 자, 평행 이동입니다. 그럼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됩니다. 야, 이거 배웠잖아. 자, 불러봐. 깎은 거. y는 x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b 넘기면 뭐가 돼? 더하기 b 여기 있던 거 넘기면 이쪽으로 되잖아. 됐죠? 네. 오. 자, 다시 갑니다. 미안해. 이거 n이 아니라 ny. 예를 들자. 이게 다 없이라고 하고 직선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냥 어떻게 돼요? x 빼기 a 더하기 2 괄호 y 빼기 b 더하기 1은 0. 끝. 느낌이 빡 왔지? 네, 마지막 거는 좀 낯설어요. 느낌이 똑같잖아. 뭐야? 이 차함수에서 x축 이동을 할 때의 작업을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대. 이건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거는 뭐 달라? 즉 x자리에 이동한 만큼을 뺀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y좌표는 왜 b였어요? b라고 알려준 적이 사실은 없어. 원래 마이너스 b였어 여기도. 근데 편하게 넘어가서 했던 것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목적은 점이 이동을 할 거냐 그래프가 이동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하려고 하는 주어인 대상 자체가 현재 점이 이동할 건지 그래프가 이동할 건지만 따져보자고. 됐어요? 점이 이동할 때는 그냥 그대로 쏴. 근데 그래프가 이동할 때는 어차피 x랑 y가 들어가니까 이동한 만큼을 빼기만 하시면 된다. 그 차이야, 그 차이.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가. 지금 점이 이동해, 평행 이동을 할 건데 점이 이동해, 그래프가 이동해. 그래프가 이동을 하죠. 그래프가 이동하면 어떻게 하자고? 이동한 만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대? a만큼. 그러면 x 빼기 a. y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이동했대. 그럼 대신 자리에 뭐가 필요해? y 빼기. 됐죠? 예. 그걸 x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해봐. 어떻게 돼? 대입하면은 방금 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대입을 했는 단원이 중1 과정이거든. 대입했어. 어떻게? 자리 확보. 그럼 전개 5x-5a 더하기 y 빼기 15는 0. 다시 고개 들어서 봤더니 그 직선이 어떻게 됐대? 원점을 지난대. 뭐 해줘요? 대입해줘요. x자리에 y자리에 0 대입해주면 a 값은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평행이동에 의해서 지금 이 평행이동은 점의 이동이야 그래프의 이동인 것 같아? 점의 이동이 맞아. 왜? 그냥 x, y가 이동을 한 거니까 x축으로 얼만큼 이동?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써놔야 되겠어.
써야 됐어? 아니요. 그럼 좀 이따가 가지고 가자. 이거는 나중에 모른 척해. 처음부터 아닌 척. 그치? 네. 아 이건 이동 어떻게 했겠구나. 자 그리고 봤더니 뭐가 보여요? 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원 일반형으로 줬으니까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표준형 정리하는 속도가 지금 보여지는 이 정도까지가 안 나와지면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당연히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분명히 트러블이 현재 있다는 이야기고 그걸 알으라고. 아까 질문을 받았던 근의 분리건 뭐 최근에 그 질문 받았던 뭐 절대값 했을 때도 잘 그렸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 거야. 이 12월 달까지는 요번 수업까지는 사실상 중학교의 신분으로 우리는 수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 여기가 어려웠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했었고 이 정도의 스케치만 하자는 거야. 근데 막연하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월 달부터 진행을 하자는 건데 되기는 하는데 느려요. 그러면은 좀 더 연습해볼 만한 거지. 어차피 숙달 시간이 필요해. 다시 갑시다. 얘가 2번으로 옮겨진대. X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X자리에 어떻게 해요? X 빼기 2를 대입을 하고 Y자리에는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으니까 Y 더하기 5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두 번 해보면 바로 느낄 법한 게 이차함수에서 X축 이동하던 거랑 원리가 똑같아. 그래서 연습 이미 다 돼 있어 사실. 그래서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중3 과정들에. 정리를 했더니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완전제곱은 5 빼기 A가 되겠고 둘이 같으면 되겠죠? AB 뭐 뾰롱뾰롱 나와지겠죠? 안 한다? 이 방학 언제 한다고? 아 니네가 6일이지. 남성 때문에 1월 6일 8일부터 너무 좋습니다. 네? 원래는 우리 1월달 땡 하면 바로 시작하거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너희 학교뿐만 아니라 몇 개 학교들이 1월 6일날 방학한 학교들이 있더라고. 갑천은 이번 주야거든. 와. 그래서 1월 6일날 하게. 저기 졸업은? 같이 아 졸업식이랑 졸업이랑 같이 해? 하는 걸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까? 같이 하고 바로 보자. 그냥 끝나는 거지? 계속 백수지 이제부터. 그러네요. 백수잖아. 직업이 없잖아. 학생도 직업인가요? 당장 아니요? 아. 직업의 정의가 뭘까? 돈 받아야 직업인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학생은 전화.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직업이 아닌 거야? 오. 아니잖아요. 아 진짜? 진짜?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고 하는 일. 지금 근데 생계를 유지하는 말이 돈을 주는. 하긴 근데 그런 게 있는 게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기는 한데 만약에 한 달 일을 해서 막 10만 원을 벌어. 자기가 회사를 뭐 사업을 하면서 커피숍을 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을 번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밥도 먹고 다 해서 10만 원을 해서 남은 게 10만 원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은 저런 말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액수에 따라서 직업이고 아니고가 생기진 않을 거 아니야. 이상하다. 직업, 정의. 딱 똑같이 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은 누구든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막 직업이 예를 들어 저는 여행가예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여행가도 돈 받지 않아요? 아니 막 택시. 그럼 나도 여행가 할래. 아, 그 취미네요. 취미. 그럼 나도 여행가 할래. 그래, 아 그러네. 취미네 그러면은. 아 그렇게 분리하면 딱 맞네. 취미냐 직업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귤 갖고 이게 저글링을 했어. 이게 직업이 될 수는 없잖아. 근데 그걸로 돈을 버는 서커스 단어는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지. 아 네. 돈으로 연결하게 되는 게 맞나 봐.
그렇지 않을까? 맞는 것 같지 왠지? 비슷한 느낌으로. 자원봉사자가 직업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취미네. 일하면 그치, 그것도 취미일 수 있는 취미일 수도 거지. 있는데. 왜냐면 자기의 능력을 금액을 받지 않고 하는 거니까지 맞지 않을까? 멋있지 않아? 근데 취미로 그런 거를 하는 게. 지금도 봉사활동 하지. 봉사활동 어떻게 해 지금은?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본인이 지하철 공서 그거를 내가 궁금한 거는 어떤 사이트 같은 데서 신청해서 가가지고 이제 전산상에 등록된 그런 곳을 가는 거지. 예. 맞지? 예. 이게 근데 우리 쌤 때는 내가 공사학번이니까 대학교를 03년도에 갔으니까 03년도가 고3이었던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나 때는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1년에 채워야 되는 시간이 있어 당연히. 그런데 이게 뭐가 정해져 있고 전산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봉사활동을 실제로 하는 곳도 있기는 해. 예를 들어 시청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 하러 가.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업무 배정을 받고 이럴 수도 있어.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다가 여기도 될 것 같은데? 하고 들어가. 그럼 이제 그런 들어가는 거 이제 막 해병대 전후회 이런 데 들어가. 왜냐면은 거기에 가면은 뭔가 그런 표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제일 개꿀인 게 뭐냐면은 친구 아빠가 다니는 회사. 거기 가서 환경미화를 해. 그게 왜 봉사활동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그걸로 분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적도 있냐면은 내가 가고 나는 좀 특이한 걸 좀 많이 가봤었는데 내 또래 친구들도 그렇긴 하지만 가라로 쓰는 애들도 되게 많았고 가짜로. 그래서 나는 뭐였냐면은 쌤이 대전고 나왔는데 대전고 근처에 고엽제 피해 뭐라고 있었어. 그 무슨 저기야 고엽제가 뭐냐면은 옛날에 베트남 전쟁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파견을 이렇게 해서 갔는데 미국이랑 할 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몰상식하던 그 시절이라서 이제 생화무기 같은 걸 쓰는 거야. 그 중에 대표 중에 고엽제인데 고엽제가 어떤 거냐면은 나무를 뿌리까지 썩게 하는 그런 농약 같은 거야. 그걸 사람이 맞으면 다리가 썩어. 그 조금만 맞아도 이제 다리가 이제 힘든 거야. 그거에 대한 피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협회인 거야. 물론 이제 좋은 취지고 뭐 이름 들어봐도 막 그렇잖아. 거기 앞에도 이제 막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써있고. 근데 봤을 때는 영리 활동을 하는 체제는 아니니까 이제 가서 이제 남자 이제 한 5명이서 가가지고 저기 여기 혹시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물어본 여기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물어본 거는 여기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도장을 찍어 가도 학교에서 무리가 없을까요? 이걸 물어본 건데 이 사람은 저희가 무료로 일을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 근데 그래서 되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이 시작된 거야. 근데 그 사무실 조그만 데서 봉사활동을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거였다면 물론 이제 취지가 있을 법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팜플렛을 나가서 이제 나눠준 다음에 이런 걸 알린다거나 뭐 그런 게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거는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아저씨는 뭐 하러 온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래서 도대체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럼 청소나 할까? 해가지고 쪽파랑 이런 거를 빼서 대청소를 한 거야. 한 2시간, 1시간 걸렸나? 그 아저씨가 또 이렇게 있다가 학생들이니까 그러면은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줄게. 그래가지고 짜장면 시켜가지고 짜장면 먹고 그 먹고서 그 다음에 이제 아저씨가 써주는데 이제 써주는데 A4 용지에다 이제 써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종이 뭐 그런 체계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럼 거기에 자필로 써줘. 봉사활동 확인서 뭐 여기는 뭐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장 여기가 뭐 고엽제 전후에 뭐 이렇게 딱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그거 들고 가가지고 이제 대출하는 거야. 다니도 웃겨. 그래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그런 게 학교들에 좀 많이 깔려 있잖아. 그러다가 이게 고1 때 갔던 거고 이게 이거 고2 때인가? 이것도 고2 때고 그것도 고2 때인데 고2 때인가. 그러다가 한 번은 간 게 여기 국립중앙과학관 있잖아. 여기에 가는 거래. 여기는 진짜를 간 거야. 갔더니 이제 막 인력사무소 이런 데처럼 배정을 해주는데 어쨌건 간에 5명이 4명인가가 갔는데
처음에는 우리는 당연히 다 같이 하는 줄 알고 갔는데 두 명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오늘 안 하고, 왜냐면 끝나고 막 같이 놀려고 막 이랬었거든. 아마 내 기억으로 그렇거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오늘 안 하고 그냥 다른 거 한번 해볼게 하니까, 여기도 이제 인원이 좀 적었는지, 그러면 그냥 넷이서 같이 가래.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인력사무소도 이래. 그 노가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봐도 실제로. 그래서 넷이서 같이 가게 됐는데, 남원이라고 아니 혹시? 남원? 전라도 여기를 가야 된대. 그리고 1박 2일을 하고 와야 돼. 옷도 하나만 갖고 왔는데 갑자기. 그래서 뭐를 가나 봤더니 약간 그 업무 협조야. 업무 협조. 이것도 좀 이상해. 그래서 어쨌건 간에 거기서 이제 기차표까지 다 예약을 해주고서 대전역까지 버스 타고 가서 기차 타고서 남원을 갔더니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나온 거, 3명이서 갔다. 3명이었다. 왜냐면은 차를 탔던 거 생각해보니까 3명이야. 4명인가 3명인가 김가빈가 했는데. 그래서 갔는데 이 아저씨는 과학자야. 과학자. 그러니까 국민종합과학관이니까 거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봉사활동 인원을 이제 데리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얘 속담에 그 오비락 뭐야? 네? 오비락 뭐야? 찾아서 진짜 몰라? 오 까마귀 오 비 날비 까마귀 날자 떨어진다. 배 떨어진다. 몰라? 상관이 있어? 배 떨어지는 게 배가 떨어진다고. 배 나무에서 배가 떨어진다고. 아, 처음 들어봐? 진짜? 사자성어를 많이 안 배우나?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이 속담 얘기를 해야 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연처럼 된다는 거야. 까마귀 저쪽에 나서 배가 떨어지고 뭔 상관? 배가 익었으니까 떨어지겠지. 까마귀가 난다고 해서 걔가 무슨 태풍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했던 그 과학자가 했던 실험이 뭐냐면은 배나무 밭에서 배나무야. 그러면은 배 맛있잖아. 그지? 사과도 맛있어. 새콤달콤 하지만 배는 달잖아. 얼마나 맛있어. 새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럼 농가로 와가지고 새들이 이렇게 쪼아먹는 거야. 팔 수 있어? 못 팔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했던 실험이, 이제 난 참고로 봉사활동을 간 거야. 그 남원까지 갔어. 그래서 그 아저씨가 태우러 와가지고 우리 타고서 거기 이제 그 실험을 하는 거기를 간 거야. 가가지고 이제 그 배밭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위에 이제 쳐놨을 거 아니야. 새들이 못 쪼아먹게. 그 위에다가 일회용 접시에다가 배를 먹기 좋게 잘라. 그 다음에 먹으라고 줘. 여기로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며칠을 계속 줘. 파블로프 개처럼. 그 다음에 나중에 설사약을 넣어. 오. 그래서 또 줘. 그럼 설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정상적인 걸 놔. 설사약을 이틀을 놔. 빼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 그럼 점점점 이제 그거를 쪼아먹는 애들의 개체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당시에 한 번쯤 뭘 먹고 탈을 났던 기억이 있으면 그런 음식 안 먹게 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야. 그런 약간 트라우마를 좀 심어버리는 거지. 설사약 같은 걸로. 근데 왜 바꿔요? 아니 계속 설사약이면은 다른 걸 먹지. 이건 맛있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곳에서 남학생 3명이 가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배 자르기. 배 자르기. 설사에도 그걸 남학생 3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것도 사실 1명인가 2명인가 얘기긴 했지만 가가지고 그냥 시골 산책하는 거야. 그냥 삼시세끼 같은 거 보면은 밥 지어 먹고 그것도 아저씨가 다 사줘 또. 봉사활동이 맨날 그랬어. 그런 거였어. 그리고 가는데 아저씨가 남원까지 왔는데 수고했다고 갈 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한 5만 원 주더라고. 와.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거 한 게 없어. 기억도 별로 없지만 웃기더라. 어디서 잤어요? 응? 어디서 잤어요? 아니 숙소가 있었다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 실험을 하고 있는. 내 생각에는 혼자서 거기 그 과학자가 아마도 이제 뭐 조류학자나 뭐 그런 학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혼자 있기 적적하니까 누구랑 이제 불러서 같이 좀 놀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온 거지 않을까?
좀 신기해. 그래서 이거 방송도 나왔었어. 이 방송 촬영 중이었거든. 그 다큐멘터리 자체를. 춤석해도 이상해. 이거는 재밌는 거는 그 고엽제 전우회처럼 막 뭔가 막 써주고 이런 건 없었고, 그래도 나름 국가 기관이잖아. 국립중앙과학과는. 거기에서 학교로 바로 쏴주더라고. 근데 좀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30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하면은 50시간이라고 하면은 고엽제는 그냥 한 번에 50시간을 써줬거든. 우리 그랬어. 우리 때는. 그럼 어떻게 써주냐면은 한 달 내내 주말에 와가지고 8시간씩 했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와씨. 근데 이거는 1박 2일 갔다 왔는데 좀 생각보다 별로 안 줘서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더 다른 데를 더 갔다 오고 막 이랬던 거야. 아. 진짜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 진짜 그럴 수도 있어. 다시 갈게요. 자, 이번엔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자, 여기도 포물선 바꾸고 얘기를 해봅시다. 바로 어떻게 돼요? Y는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 플러스 4니까 빼기 4, 빼기 4까지. 이제 하던 대로 하면 돼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이렇게, Y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이렇게. 그럼 정리된 게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에 M 빼기 3 맨꼴이 되겠고, 전개를 했더니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니까 이렇게까지. N은 6, M은 마이너스 3 더해주면 정답은 3번이 되겠지 일단. 근데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아니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꼭 바꿔야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 지금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동하는 건 중3 버전이었거든 사실. 가볼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한대.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의 X 더하기 1 더하기 M, Y축으로는 1만큼 이동한대. Y 빼기 1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고1 버전, 얘는 중3 버전. 분할을 해야 돼. 그리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하고. 답은 동일하겠지만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다는 점. 자, 두 번째 대칭 이동입니다. 대칭 이동은 표를 하나 쓸 게 있습니다. 또 표를 그릴 거야. 현주에 코로나 걸렸었니? 아, 그때도 좀 심했지. 기관지 저게 안 좋나? 기침 소리가 조금 그 코로나 끝난 친구들 기침 소리랑 비슷해서. 카이 걸렸었니? 아니요. 나도 안 걸리긴 했는데 걸렸던 것 같아. 자, 갈게요. 자, A, B를 X축 대칭 이동한대요.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Y축 대칭은 X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 원점 대칭은 둘 다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Y는 X 대칭은 둘 다 반대가 돼요. 아, 미안. X랑 Y가 바뀌어.
자, X축 대칭은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는데 그래프 형태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이동한 만큼을 뺀 값을 넣어주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동한 만큼을 부호가 바뀐 친구를 넣어주시면 돼요. 즉 X축 대칭이면은 AX,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되고 Y축 대칭이면은 X좌표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되고 원점 대칭이면은 둘 다 부호가 반대가 되게 됩니다. 또한 Y는 X 대칭이면은 X랑 Y 자리를 바꾸시면 되고요. 참고로 Y는 X 대칭은 근데 개수 기준으로 아니지 XY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호를 바꾸는 느낌이 아니라 뭐 X축 대칭은 Y에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야. 요 식에다가.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는 XY를 바꾼 거. 개수는 상관없어. 무조건 주체는 XY야. 예. 자, 이때 이 상태에서 얘를 조금만 바꿀게요. 이렇게 F의 X, Y라고. 왜냐면 원래 이게 아니라 위에 거 썼어야 되는데 그냥 찌우지 말고 그냥 이걸로 바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점은 아니라는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바로 가볼게요. X축 대칭이면 Y좌표의 부호만 반대. 그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반대 부호가 반대. 원점 대칭은 부호가 둘 다 반대. Y는 X 대칭은 대신 X랑 Y를 바꿔 넣자는 거. 중요한 건 지시사항이야. 지금도 얘기를 하지만 이 짧은 기간 안에 수학을 어쨌건 간에 실력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용을 공부하는 거는 어차피 3월, 4월에 해도 충분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미리 하면 너무 좋지만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익히는 연습,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풀어내고 이런 과정은 나중에도 괜찮거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전에 내가 문제를 읽고 푼다는 느낌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X축 대칭 이동인데 뭐였더라? 이 정도는 오케이야, 차라리. X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X 여기다가 X를 더하면 되겠지. 이지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건데 맘대로 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가볼게요.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근데 그 후 다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X좌표랑 Y좌표가 반대로 찍히면 돼요. 그럼 B의 값이 3, A 값은 4가 만들어지겠죠. 다른 거 없어. 현 상황을 먼저 봅시다. 다음 중 점 마이너스 3,9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됐대. 어떻게 변했어 지금? Y좌표가 Y 부호가 반대로 반대가 됐죠. 그리고 Y좌표가 부호가 반대된 형태가 어떤 대칭? X축 대칭인 걸 볼 수 있겠고 여기도 X축 대칭을 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면 돼요?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주면 된다고. 끝.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내가 빨리 푸는 게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중심의 좌표가 3,-2고 반지름이 R인 원 X 빼기 3의 완전제곱 Y 빼기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 되겠고 이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할 거고 대입을 했더니 X 빼기 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2의 제곱은 R제곱까지. 그러니까 나랑 하면은 되는데 혼자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딱 이런 느낌이야.
나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해준 다음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데 우리는 못 가지고 온다는 거지.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가지고는 연습만 하자는 거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 y 더하기 2의 완전제곱이 y 빼기 2의 제곱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런 연산에 집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만 읽자고. 이거면 어때? 위에 거면은 어차피 4,5를 지났대. 뭐 해줘? 테이프해야 돼. 테이프한다고 뭐가 달라질 건 없단 말이야. 1, 9 해주면은 10이 되니까 만족하는 아랫값은 루트 10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포물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Y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X좌표의 부호가 반대. 여기도 마찬가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대칭 이동이 되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 정도만 해도 돼. 이 정도만. Y축 대칭 이동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X좌표의 부호가 반대. 즉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다 써볼게요. 계산을 했더니 y는 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4가 되겠죠. 그 이동한 포물선에 누가? 꼭지점 어떻게 구해요? 표준형 하면 돼요. 여기도 다시 한번 봐요. x 더하기 2a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까지 오셔야 합니다. 속도가 이 정도까지는 안착이 돼야 돼. 그래야 다른 게 문제가 돼. 다른 게 문제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이뤄내자는 게 아니거든. 하루아침에 이뤄내자는 게. 그러니까 조금씩 누적치가 필요해 어차피. 응? 누적치가. 근데 얘가 만약에 이제 얘를 때려야 되는데 얘를 때려서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얘가 하루에 피가 1씩 차. 근데 내가 하루에 때릴 수 있는 게 1에서 예를 들어서 1에서 뭐 2야. 학원에 오는 건 1이야. 1을 치면 뭐해? 다음날 그대로면은. 그럼 그대로 또 똑같은 상태인 거야. 계속 복구가 된다는 거지. 얘를 해결을 해야 돼. 뭘 하든 간에. 그래야 다른 것만 문제가 된다고. 문제가 안 될 수는 없어. 어차피. 나왔고 꼭지점 몇 콤마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가 되겠고 그리고 그 꼭지점이 저 직선 위에 있으니까 뭐 해줘요? 대입하고 연산하시면 됩니다. 안 해도 되겠죠? 됐죠? 대입하고 계산하는 문제까지. 그 저기 컵 있으니까 올 때 먹으려면 먹어이. 저번에 그 어제 얘기한 것처럼. 자, 다시 3,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그럼 몇 콤마 몇이 돼? 마이너스 3. y는 x 대칭 이동은 x좌표랑 y좌표가 바뀌자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돼? a, 3이 됐고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그럼 a 빼기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얘가 되겠죠. 따라가면 되겠죠. 플러스 2예요. 왜? 아니네요. 됐죠? a는 6, b도 6이니까 빼주면 빵! 이 되겠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보이는 점 A, 4라고 하는 점을 2,3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쪽으로 뿅 하고 왔대.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기를 A고 여기를 B고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중점은 A씨의 중점. B가 AC의 중점. 그러니까 주어가 필요해. 중점이라고 하는 얘기도 물론 맞지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B가 AC의 중점 혹은 AC의 중점이 B다.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겠고 그때 이 친구의 점의 좌표가 대칭 이동한 점이 마이너스 5,B라고 했으니까 중점을 구하면 되겠네요. 중점 어떻게 구해? 2분의 둘의 합이 되겠고 계산을 하면은 정리가 되겠죠. A가 9고 B가 2다. 이렇게 나와지겠고 하면 18.
자, 이번 문제에서는 2.2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니까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2,9가 있고 여기 쪽에 반대쪽에 4,15가 있대요. 근데 이게 이 두 친구가 이 선에 대해서 딱 대칭이네. 그럼 대칭이니까 일단은 뭐가 어떨까? 수직 이등분 하지 않을까요? 제일 좋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원했던 대답이 결과적으로 이거거든. 수직 이등분이 돼요. 왜냐면 대칭이니까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인데 거울이 좀 옆에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정면에 있을 거고 같은 거리에 있겠지. 거울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첫 번째 수직 이등분의 상태인 이런 그림을 원하니까 첫 번째 일단 직각이다. 수직이다.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의 일단 기울기 먼저 구해줍시다. 얘 빼기 얘분에 얘 빼기 했더니 기울기가 1 나와요.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1. 그런데 점 하나가 이 친구의 중점을 지나니까 내가 계산할게요. 1,12가 나와요. 됐죠? 그럼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3이 되겠습니다. 해주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얘 어려워. 자, 일단 이거 먼저 가볼게요. 당구 쳐봤니? 네. 포켓볼? 네, 포켓볼. 사구는 안 쳐봤니? 사고요? 구경을 해봤어요. 사구라고 아저씨들 옆에서 치는 거 보면은 막 하얀색 공 있고 노란색 공 있고 빨간색 공 2개가 이렇게 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 공이 하얀색 아니면 노란색인데 딱 이렇게 치면 1점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딱 해가지고 여기 노란색을 맞았어. 그럼 마이너스 1점이야. 그래서 누가 많이 치냐. 그래서 이제 한 1점당 10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사람 따라 기준들이 다르기는 한데 이제 보통 이제 칠 줄 안다가 이제 한 120점에서 한 100점 정도. 그리고 조금은 쳐봤다라고 하는 게 150 정도. 나도 좀 늦게 배우기는 했는데 나도 150 정도 치거든. 근데 120 정도에서 120 정도 치는 거 같습니다. 150 정도 왔다 갔다. 지금 뭐 그만큼 못 치지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치다 보면은 요런 테두리를 쿠션이라고 하거든. 네. 이 쿠션을 먼저 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상황을 해볼게. 내 공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얘를 맞추고 싶어. 조금 더 가볼까? 여기를 맞추고 싶어. 근데 여기에서 나쁜 놈이 가리고 있네. 물론 이렇게 해서 딱 대충 맞추면 되겠지만 이쪽으로 맞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쏘면 될까? 일단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일단. 그러니까 한 번만 딱 갖다가 맞추고 싶어. 그럼 어디를 맞추면 될까요? 자, 바로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선의 대칭이게 선을 그려. 그러니까 반대쪽에 당구대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차피 내가 이쪽을 향해서 써주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즉 들어가고 나가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입사각과 반사각처럼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손실이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를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얘를 향해서 쏘면은 비슷하게 움직여진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2번을 걸쳐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칭을 한 번을 더 해보자. 빨간색 그럼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 대칭이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를 맞춰서 쐈어.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도 대칭이면 이렇게 하고 빨간색이야. 그럼 일단 이렇게 쓰면 여기가 맞겠지. 네. 근데 여기도 대칭이잖아. 그럼 이렇게 맞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땅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실제 당구 원리야? 당구 이론이 그래. 이 문제가 좀 비슷해. 이 문제가. 근데 하지만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수상 교재의 제일 마지막 유형이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에서 제일 마지막 유형이고 요 문제에서 하는 행동만 정확하게 가지고 가면 되거든 우리는.
자, 가볼게요. 요거까지 하고 좀 쉽게. 자, 일단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설명이 있어. 일단 점 A와 B가 있을 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래. 어딘지 몰라. 여길 수도 있어. 근데 도의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 최소값이라며. 아니, 이걸 왜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일단. 그지? 그럼 대충 여기 어딘가일 거야. 중간쯤 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튕겨가는 느낌이 나니까 이 당구장에서 했던 것처럼 반대쪽으로 대칭을 시키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쉽게 보이는 이 A점을 이 반대쪽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은 분명히 3,-1이 될 거라는 거지. 와. 됐죠? 자, 근데 그냥 가면 안 돼. 증명을 해야 돼. 우리는 수학이니까 당구가 아니라. 자, 여기에 3,1이라고 하는 A점이 있고 여기는 3,-1이라고 하는 A'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잘 봐요, 지금부터. 내가 아무데나 체크를 할게. 아무데나 체크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대칭이잖아. 그럼 대칭이면은 이 선이 수직 이등분을 만들 거야. 아까의 경험에 의해서. 잘 봐요. 봐야 돼. 임의의 아무 곳에나 점에서 삼각형을 그려볼게. 그럼 자, 봐봐. 얘는 공유하는데 여기가 같아. 대칭이니까. 여기가 직각이야. 둘은 합동이야. 무슨 합동? SAS야. 조금 늦어. 자, 다시 갈게. 점을 아무데나 여기로 체크를 해볼게. 그래도 여기를 공유하는 건 매한가지 아니야? 그럼 여기 어차피 같고 직각이니까 SAS 합동. 다시 여기도 어디다가 내가 점을 체크를 다시 한번 P의 점이 어디로 체크가 되더라도 내가 연결을 A든 A'든 연결하면 삼각형 두 위아래가 합동이라고 무조건.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네. 근데 두 개가 합동이니까 무조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A점과 A'이 있을 때 어디 점을 체크를 하더라도 이 길이랑 이 길이 무조건 같다고 지금부터. 아, 네. 그러면 굳이 힘들게 돌아갈 필요 있냐고. 뭐더러 힘들게 돌아갑니까? 갔다가 일로 가면 되지.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잖아. 그럼 이제 들렸다 가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들릴래? 초등학생처럼 하면 되게 재밌어. 여기 집이 있어. 여기 학교가 있어. 여기 떡볶이집이 엄청 즐비해. 최단 거리로 갈 거야. 어떻게 갈래? 떡볶이집은 들릴 거야. 직선으로. 그래, 직선으로 가면 되겠지. 떡볶이집 하니까 하냐. 어차피 어떻게 해도 이 거리가 같으니까 직선 거리를 하면 돼요. 즉 3,-1과 -2,4,4의 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 알고 있겠지만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